저는 이제 구동존의라는 말을 골랐습니다. 이제 정치도 너무 많이 요새 이제 갈라져 있고요. 여야 간에 또 여여 간에 또는 야야 간에 너무 많이 갈라져 있고 국민들 마음도 그렇게 많이 흩어져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신명이 죽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신이 나면 뭐든지 다 하는 국민들인데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좀 서로 다른 거는 조금 일단 좀 덮어놓고 여야 간이든 여여야야 간이든 간에 같은 점을 잘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닙니다만 과거에 이 싸움의 전과가 다 있죠. 저도 전과자입니다. 저 몸싸움은. 네. 이제 부부가 심하게 싸우면 이제 이유는 그때그때 다르죠. 남편이 잘못했을 때도 있고 부인이 잘못이 더 많을 때도 있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 애정이 없다는 거죠. 또는 가정생활에 대한 합의된 규칙이 없거나 또는 그것을 안 지키기 때문에 싸울 계기는 언제든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통령 탓만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간섭 안 해도 국회는 저렇게 싸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제도 문제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되게 이게 문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두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법안은 다수의 힘으로 강행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게 그게 정당하다 주장을 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은 몸으로 막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야가 뒤바뀌어도 늘 그건 똑같죠. 어느 시점에선가 국회는 다수결로 하는 데니까 원래는 투표로 전부 다 해야죠. 합의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투표를 해야 됩니다. 다 합의할 것 같으면 선거를 뭐하러 합니까? 다수당과 사수당을 국민들이 뭐하러 나눠줍니까? 해보다가 안 되면 국민이 맡겨준 권한 가지고 다수결로 하라. 그게 정답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걸 도입하기가 힘든 게 과거의 여야를 바꿔가면서 다 똑같이 했단 말이죠. 이게 어느 시점에서 신사협약을 해서 시작을 하려면 지금 야당하는 쪽이 손해잖아요. 소수당이.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다수당일 때 당한 원수는 어떻게 갚냐. 이런 마음이 있죠. 이게 이제 한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또 정치인들만 잘못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치해본 입장에서 보면 타협하고 돌았으면 지지자들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바보들아 그걸 몸으로 막아야지. 너네 밥값도 못하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 원만하게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을 해주고 나면 콤방 지지율이 떨어지고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으로 이거는 표결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조차도 그것이 두려워서 정치인들이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역시도 이런 대결의 문화 또는 내가 좋은 것은 강행 처리가 정당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강행 처리 안 하고 합의해야 된다는 식의 제논에 물들이기 식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단번에 해결책이 있을까? 저는 좀 상당히 이제 제가 계속 문화를 강조하는데 1988년 13대 총선에서 소위 1로 3김의 여소야대 국회가 최초로 우리 헌정사상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삐걱삐걱 하여튼 뭐 3당 합당해서 뭐 개헌선을 확보한 여당이 생겼지만 다음 총선 때는 또 과반수야로 내려가고 이런 우여곡절을 굉장히 많이 거치면서 20여 년 넘게 이렇게 우리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정치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참 마음에 안 드시죠, 국민들이 볼 때. 근데 한국 정치가 또 그렇게 못났냐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민주화 20여 년 됐는데 그런 대로 잘 작동되는 의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이제 전기톱, 뭐 망치, 그 무슨 소화기 이런 게 등장하는 게 문제지. 그것만 빼고 나면 나머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있는 여야 대결이고 갈등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너무 우리 정치를 비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우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민주주의 이 투표를 통해서 이제 대결하고 승패를 가르는 이런 것은 과거에 이제 정치적 경쟁자를 적으로 보던 시대에서 지금 라이벌로 보는 시대로 이렇게 전환되어 오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 머릿속에는 여전히 상대를 적으로 보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야당이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해버리거나 또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집권당도 국정에 대한 책임이 제일 큰 데니까 나름 굉장히 고민을 해서 저걸 내놨을 거다. 이런 것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나쁜 의도로 아주 100% 나쁜 것을 만들어서 군사작전하듯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하고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제도는 상대를 라이벌로 보는 제도인데 우리들의 마음은 상대를 적으로 보는 마음이 여전히 여기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한번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 고리를 먼저 끊는 쪽이 나중에 크게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 탄핵 때 저희가 몸으로 그때 막았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말씀처럼 막지 말았어야 된다. 그 정도를 막지 않고 표결을 해줬으면 그 다음에 여야가 바뀌고 나서 그런 식으로 사학법이다, 국가보안법이다, 모든 것,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장 임명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몸으로 막는, 이렇게까지는 한나라 정도 못했을 거 아니냐. 그런 후회가 많이 됩니다. 어느 시점에선가는 누군가는 한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손해볼 각오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적과의 대결에서 라이벌과의 경쟁으로 넘어가는 어떤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 이런 것들은 좀 언제까지도 이루어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하여튼 한번 누군가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고리를